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카무라입니다. 오늘은 일본 유학 시에 대학교에서 선언문을 써야 하는데요. 선언문을 잘 쓰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일본 유학 시험에 일본어 점수가 400점 만점 중 360점이었는데 입학시험을 친 대학 전부 떨어졌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수준 높은 대학교에 가려면 선언문을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수준이 낮은 대학교들은 일반적인 일본어 시험이기 때문에 문법이나 독해 시험이기 때문에 선언문을 쓸 필요가 없지만 명문 대학에는 반드시 선언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언문을 잘 쓰기 위한 포인트 몇 가지 있는 중에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결론을 맨 처음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언문 채점을 제가 했을 때에 난감한 답안은 어떤 답안이냐면,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의 의견을 쓰시오 라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100자나 200자나 맨 처음에 쓰는 답안이라든가, 지금 세계 각국에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가를 100자나 200자나 길게 설명하는 답안이라든가, 그런 답안은 아주 난감합니다. 선언문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교수는 아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라든가 세계 각국에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썼다고 해도 그 부분은 전혀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써야 하는 내용을 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적어지기 때문에 불리해집니다. 결론을 먼저 쓴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라는 짧은 문장 하나를 먼저 씁니다. 그렇게 하면 채점을 하는 사람은 이 수험생의 답은 세금을 늘리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먼저 알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안심해서 이어지는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알지 못하면 100자, 200자 읽어가면서 채점자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도대체 이 수험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라고 불안해지면서 혹시 결론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읽어가기 때문에 선언문을 절반 정도 읽은 후에 결론이 나와도 지금까지의 이 쓸데없는 설명은 무엇이었는가? 문장을 쓰는 것이 아주 서투르구나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아집니다. 문장을 쓸 때의 기본은 주장, 이유, 예,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써가는 것인데요. 맨 처음에 주장이 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본 대학교에 제출하는 지망 이유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에 무엇뭐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뭐 대학교 무엇뭐 학부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맨 처음에 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선언문을 채점해 왔습니다만 결론을 맨 처음에 쓰지 않는 답안이 아주 많았습니다. 선언문을 쓸 때에는 맨 처음에 결론을 쓴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선언문을 쓸 때 중요한 포인트 둘째는 짧은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선언문은 120자 이내 혹은 200자 이내, 400자 이내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수 제한이 있는 중에 어떻게 해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자 이내에 쓰시오라는 선언문에 두 가지 내용만 담겨 있는 경우와 5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당연히 5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선언문이 높은 점수를 받겠지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한자어를 써서 짧은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항を 食べている時に라고 쓰지 않고 食事中に라고 쓰면 더 짧게 됩니다. 그리고 歩いて家へ向かっている時に라고 안 쓰고 徒歩で帰宅中に라고 쓰면 표현이 더 짧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쓰는 경우와 한자어를 쓰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면 한자어를 쓰는 경우가 더 짧은 표현이 됩니다. 문장을 쓰면서 이것을 한자어를 써서 더 짧게 표현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언문을 잘 쓰기 위한 포인트 셋째는 주어의 통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유학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에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할아버지가 유학 자금을 내주겠다고 말해서 결국 유학할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을 일본어로 쓸 때에 私が日本に留学したいと言ったとき、父はお金がないからダメだと言ったが、祖父が留学資金を出してやると言ったので、私は留学できた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 세 가지 주어가 나타나는 문장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애매해집니다. 私が라고 한 후에 父が라고도 하고 소프가 라고도 하기 때문에 누구의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문장인지 애매해집니다. 이것을 私라는 한 가지 주어로 통일해서 문장을 쓰면 애매해지지 않습니다. 私が日本に留学したいと言ったとき、父にはお金がないからダメだと反対されたものの、祖父から留学資金を出してやるという申し出があり、私は留学できた. 이렇게 쓰면 私라는 주어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일본어는 언어의 특징상 주어의 통일을 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를 쓴다면 되도록 나, 私라는 것을 주어로 써야 합니다. 오늘은 선언문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